인생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 속에는 아름다운 보물도 있지만 때로는 위험한 함정도 존재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흔히 놓치는 진리 6가지를 살펴보며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며 불리한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지혜는 이러한 상황들을 피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있습니다. 6가지 진리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약점을 먼저 말하지 말자. 인생의 길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급류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강물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왜 약점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위험한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과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정보가 상대방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는 것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나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의 강점과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 정보를 쉽게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서로의 기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고유한 성격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약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나의 이야기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약점을 이해하고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의 약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나의 강점이나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으며
내가 드러내고 싶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나의 약점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나의 약점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네 번째로,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약점은 나의 일부일 뿐, 나 자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언제나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강점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적절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나의 강점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순 없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때로는 깊은 우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살펴보며 서로 다른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려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누구나 나를 좋아하고 나와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 아프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항상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잘 보이고 싶고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친구들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런 마음이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속한 무리에서 나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의 눈빛과 행동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은 나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의견이나 시각을 가진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나의 생각을 고수하고 싶지만 상대방은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가치를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넓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지 않거나 나를 비난할 때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반응이 나의 가치와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장점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더욱 성장하게 만듭니다. 반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도전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욱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 말투 또는 나의 가치관이 그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 이유를 받아들이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꼭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나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본질은 소중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더욱 성장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길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도전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나는 그 이유를 받아들이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꼭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나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본질은 소중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힘이 되며 나를 더욱 성장하게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그 도전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넓히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다양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지키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지키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길은 때때로 험난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눈치는 어느 정도 없는 척하는 게 편하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공유하고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눈치를 지나치게 보게 되면 오히려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눈치를 덜 챙기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눈치와 관계의 복잡성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의 기분을 잘 읽어야 하고 그들의 반응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압박감이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내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런 눈치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감정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나 자신을 잃고 나의 본래 모습이 가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과 기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감정을 모두 이해하고 맞추려 하다 보면 나는 나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눈치를 덜 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눈치를 어느 정도 없는 척 하는 것이 더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눈치를 보게 되면 나는 나의 마음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나의 진정한 감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타인의 기대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하며 내가 느끼는 감정을 우선시하려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치를 덜 보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성격, 취향, 가치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면 나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나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눈치를 덜 보려는 태도가 모든 상황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나 자신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더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나는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눈치를 덜 보려는 태도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감정을 다시 점검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나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려는 노력이 나를 진정한 나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치를 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눈치를 지나치게 보게 되면 나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치를 덜 보려는 노력을 하며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편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임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인생의 길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눈치를 덜 보려는 태도가 나를 더욱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눈치를 덜 보며 나의 길을 걸어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할까 말까 할 땐 말하지 말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말할까 말하지 말까 고민하는 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들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릴 적 나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나 자신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 중에 나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언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의견을 고수하려는 마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친구의 감정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관계는 삐걱거리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나는 깊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나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말의 힘과 그로 인한 결과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로 나는 말을 아끼는 것이 때때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말할까 말하지 말까 고민할 때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일시적일 수 있으며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들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순간의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서 나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말할까 말하지 말까 할 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지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나중에 더 나은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는 내가 말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말을 아끼는 것은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 선택이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말하지 않기로 한 순간들은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정리된 후에 다시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성숙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감정이 정리된 후에 대화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의 과정에서 나의 감정이 격해지면 말을 아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감정이 정리되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들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할까 말하지 말까 고민할 때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잠시 멈추고 상황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할까 말하지 말까 고민하는 순간은 그 선택의 중요한 기로가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길은 각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말할까 말하지 말까 할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은 때로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들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선택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들은 나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할까 말하지 말까 고민할 때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돌아보며 나의 감정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말할까 말하지 말까 고민하는 순간은 그 선택의 중요한 기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고쳐 쓰려는 시도는 종종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치려는 마음이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나는 친구들의 성격이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면 그 친구를 고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며 친구의 행동을 지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오히려 친구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친구는 나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는 그로 인해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사람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는 종종 실패로 끝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고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은 종종 서로의 관계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성격과 잘 맞아 함께 지내기 편안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그 사람을 고치려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고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나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고치고 싶은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장합니다. 나의 경험과 가치관은 나를 형성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가치관도 그 사람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혼자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고치려는 마음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기대와 상대방의 현실이 다를 때 그 간극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은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나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각자의 성격과 행동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을 바꾸고 싶어도 그 과정이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이럴 때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망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고쳐 쓰려는 마음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치려 하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고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장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사람을 고치려는 마음이 나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나의 마음을 지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기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장합니다. 나의 경험과 가치관은 나를 형성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가치관도 그 사람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혼자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장합니다. 나의 경험과 가치관은 나를 형성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가치관도 그 사람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혼자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장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자.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내린 결정은 종종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의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나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이 격해져서 친구에게 화를 내거나 나의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분노로 인해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했는지를 되돌아보며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나를 자책하곤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내린 결정은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나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는 감정을 정리하고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감정이 나를 휘두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닌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친구와의 작은 갈등에서 시작하여 그 갈등이 커지게 되는 과정을 겪곤 했습니다. 나의 감정이 상처받았다고 느끼면 나는 즉각적으로 그 감정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반응이 나와 친구 사이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감정이 격해질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나는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이 조금 가라앉고 나는 더 명확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반응이 더 신중해지고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대화 중에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나의 감정이 아닌 이성을 우선시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반응이 더 차분해지고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잠시 생각한 후에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진심이 담긴 말로 상대방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나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이 감정이 나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나는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의 선택을 지배하게 되면 나 자신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존중하지만 그 감정이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나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늘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느끼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금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나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고 나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 감정이 나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나는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 나는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반응이 더 신중해지고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며 나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야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지키고 현명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 속에는 아름다운 보물도 있지만 때로는 위험한 함정도 존재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흔히 놓치는 진리 6가지를 살펴보며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며 불리한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지혜는 이러한 상황들을 피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있습니다. 6가지 진리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약점을 먼저 말하지 말자. 인생의 길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급류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강물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왜 약점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위험한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과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정보가 상대방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는 것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나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의 강점과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 정보를 쉽게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서로의 기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고유한 성격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약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나의 이야기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약점을 이해하고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의 약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나의 강점이나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으며 내가 드러내고 싶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나의 약점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나의 약점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네 번째로,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약점은 나의 일부일 뿐, 나 자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언제나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강점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적절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나의 강점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순 없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때로는 깊은 우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살펴보며 서로 다른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려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누구나 나를 좋아하고 나와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 아프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항상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잘 보이고 싶고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친구들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런 마음이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속한 무리에서 나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의 눈빛과 행동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은 나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의견이나 시각을 가진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나의 생각을 고수하고 싶지만 상대방은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가치를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넓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지 않거나 나를 비난할 때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반응이 나의 가치와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장점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더욱 성장하게 만듭니다. 반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도전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욱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 말투 또는 나의 가치관이 그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 이유를 받아들이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꼭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나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본질은 소중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더욱 성장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길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도전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나는 그 이유를 받아들이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꼭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나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본질은 소중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힘이 되며 나를 더욱 성장하게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그 도전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넓히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다양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지키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지키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길은 때때로 험난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눈치는 어느 정도 없는 척하는 게 편하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공유하고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눈치를 지나치게 보게 되면 오히려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눈치를 덜 챙기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눈치와 관계의 복잡성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의 기분을 잘 읽어야 하고 그들의 반응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압박감이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내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런 눈치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감정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나 자신을 잃고 나의 본래 모습이 가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과 기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감정을 모두 이해하고 맞추려 하다 보면 나는 나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눈치를 덜 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눈치를 어느 정도 없는 척 하는 것이 더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눈치를 보게 되면 나는 나의 마음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나의 진정한 감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타인의 기대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하며 내가 느끼는 감정을 우선시하려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치를 덜 보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성격, 취향, 가치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면 나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나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눈치를 덜 보려는 태도가 모든 상황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나 자신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더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나는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눈치를 덜 보려는 태도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감정을 다시 점검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나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려는 노력이 나를 진정한 나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치를 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눈치를 지나치게 보게 되면 나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치를 덜 보려는 노력을 하며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편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임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인생의 길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눈치를 덜 보려는 태도가 나를 더욱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눈치를 덜 보며 나의 길을 걸어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할까 말까 할 땐 말하지 말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말할까 말하지 말까 고민하는 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들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릴 적 나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나 자신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 중에 나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언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의견을 고수하려는 마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친구의 감정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관계는 삐걱거리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나는 깊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나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말의 힘과 그로 인한 결과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로 나는 말을 아끼는 것이 때때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말할까 말하지 말까 고민할 때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일시적일 수 있으며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들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순간의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서 나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말할까 말하지 말까 할 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지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나중에 더 나은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는 내가 말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말을 아끼는 것은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 선택이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말하지 않기로 한 순간들은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정리된 후에 다시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성숙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감정이 정리된 후에 대화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의 과정에서 나의 감정이 격해지면 말을 아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감정이 정리되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들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할까 말하지 말까 고민할 때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잠시 멈추고 상황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할까 말하지 말까 고민하는 순간은 그 선택의 중요한 기로가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길은 각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말할까 말하지 말까 할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은 때로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들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선택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들은 나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할까 말하지 말까 고민할 때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돌아보며 나의 감정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말할까 말하지 말까 고민하는 순간은 그 선택의 중요한 기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고쳐 쓰려는 시도는 종종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치려는 마음이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나는 친구들의 성격이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면 그 친구를 고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며 친구의 행동을 지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오히려 친구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친구는 나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는 그로 인해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사람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는 종종 실패로 끝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고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은 종종 서로의 관계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성격과 잘 맞아 함께 지내기 편안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그 사람을 고치려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고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나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고치고 싶은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장합니다. 나의 경험과 가치관은 나를 형성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가치관도 그 사람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혼자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고치려는 마음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기대와 상대방의 현실이 다를 때 그 간극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은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나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각자의 성격과 행동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을 바꾸고 싶어도 그 과정이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이럴 때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망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고쳐 쓰려는 마음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치려 하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고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장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사람을 고치려는 마음이 나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나의 마음을 지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기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장합니다. 나의 경험과 가치관은 나를 형성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가치관도 그 사람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혼자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장합니다. 나의 경험과 가치관은 나를 형성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가치관도 그 사람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혼자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장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자.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내린 결정은 종종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의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나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이 격해져서 친구에게 화를 내거나 나의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분노로 인해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했는지를 되돌아보며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나를 자책하곤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내린 결정은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나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는 감정을 정리하고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감정이 나를 휘두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닌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친구와의 작은 갈등에서 시작하여 그 갈등이 커지게 되는 과정을 겪곤 했습니다. 나의 감정이 상처받았다고 느끼면 나는 즉각적으로 그 감정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반응이 나와 친구 사이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감정이 격해질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나는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이 조금 가라앉고 나는 더 명확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반응이 더 신중해지고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대화 중에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나의 감정이 아닌 이성을 우선시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반응이 더 차분해지고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잠시 생각한 후에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진심이 담긴 말로 상대방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나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이 감정이 나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나는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의 선택을 지배하게 되면 나 자신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존중하지만 그 감정이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나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늘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느끼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금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나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고 나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 감정이 나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나는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 나는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반응이 더 신중해지고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며 나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야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지키고 현명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